자, 우리 일반 어떻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즐겁게 시간 잘 보냈나요? 자, 우리 또 월요일 수업 사회 수업을 앞두고 또 우리 또 즐겁게 거꾸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한 공부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생활 모습이 아주 발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한 공부를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광안리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의 지역이라든가 또 주택이라든가 교통, 학교가 과거와 현재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이런 사진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혹시 또 있을까요?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뭐 어때요? 신문? 뭐 신문도 있을 수 있고 또 뉴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보다도 아주 어떤 수량을 직접 비교한다거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프 혹시 떠오르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오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런 또 수가 얼만큼 변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다양한 그래프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총생산과 관련된 그림 우리 그래프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선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 있죠. 국내 총생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한 합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정 기간도 한 1년 정도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산된 재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물건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도 서비스 뭐 어떤 다양한 내가 어떤 우리가 꼭 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실에서 이렇게 우리 미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활동 모두를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총합을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돈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선생님 그래프를 볼 때 항상 뭘 유심말했어요? 먼저 뭘 봐야 돼요? 제목, 국내 총생산량.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축에는 뭐라 돼 있냐? 년이라고 돼 있고 세로축은 조원이라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은 몇 년도에 따라서 조원이라는 것은 얼마의 돈을 그러니까 우리 총생산 돈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는 국민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총생산량이 3조 원이었어요. 3조 원. 자, 그런데 80년대는 얼마입니까? 39조 원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쑥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2010년에는 얼마? 1265조 원, 2014년도는 1428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한 해 총 생산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그렇죠.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국내 총생산의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많은 국내 총생산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요거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 제목은 뭡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이에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자, 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란 역시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율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1년 동안에 만약에 한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나라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10,000원을 벌었겠죠. 이제 그걸 두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의미를 알겠죠. 역시 가로축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년도를 일단 연이 되어 있고, 세로축은 돈에 해당해서 돈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1970년도에는 1인당 1인 국민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에 한 국민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였다? 9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9만 원. 자, 그런데 1990년대에 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인당 총소득이 44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우리 20년씩 딱 늘어나죠. 2010년도에는 무려 2,564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쑥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역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급격히 발전하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그럼 총소득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 어떤 변화? 그렇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생활에 편리해지거나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1인당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총소득이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요. 자, 또 다음 그래프 볼까요? 이번 그래프는 자, 제목이 뭡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예요. 역시 가로축은 년이 되어 있고 세로축은 만대, 대수입니다. 대수. 자, 그러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차량이 13만 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는 얼마가 됐습니까? 339만 대.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예, 무려 1794만 대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천만 명이면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5천만 명이면 거의 얼마예요? 2천만 대죠. 그래서 차가 사람 수의 반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차량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차의 대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과연 성장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게 될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량 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따라서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차량 수도 증가했다는 사실. 자, 역시 여러분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리할 것이 생겼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다음 그래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 여러분 휴대전화 가입자 수입니다. 역시 연도라 되어 있고 10,000명은 가입한 사람 수를 의미하겠죠. 자, 여러분 보니까 1990년도에서 시작을 해요. 왜 휴대전화 가입은 왜 앞에는 없을까요? 1980년, 70년대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지수야 듣고 있지? 지수야 왜 없을까? 승지야 왜 없을까? 그렇죠. 휴대전화 자체가 등장한 시기가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 어때요? 최근으로 갈수록 휴대폰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자, 이 사실에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경제가
급속도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휴대폰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거의 1인당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일이 많죠.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질문할게요. 뭐 어린아이는 휴대폰이 없는데요. 어른들 중에 휴대폰을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여러 명 가지고 있는 수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괜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선생님 4가지의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성장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하나 던질게요. 2가지 숙제. 오늘 숙제 2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국내 총생산량 1인당 국민소득,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 휴대전화 가입자 수 외에 다른 형태의 꼭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가 아니라 사진 말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숙제 하나예요. 숙제 하나 더 뭐냐면 우리 경제가 과연 이렇게 쭉 성장만 해왔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잠시 그 성장이 주춤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 오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숙제 냈습니다. 어떤 숙제? 기억나나요? 자, 우리 이 자료 외에 다른 우리나라 성장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혹시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요 수업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게 있네요. 자, 혹시 선생님이 말한 거 외에도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하고도 부모님하고도 수업을 같이 듣는 아이들이 많던데 혹시 요 외에도 옆에 혹시 계신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아까 전에 우리 경제가 뭐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당장 어느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기를 듣고 한번 조금 더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조사하기 바랍니다. 자, 내일 우리 또 이래 푹 주말 일요일 푹 휴일 푹 쉬고 우리 또 월요일은 또 즐거운 얼굴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 선생님 알림장 금요일날 적은 거 많았죠? 한번 다시 꼭 보세요. 그리고 참 부모님한테 학교 홈페이지 들어서 그 설문지 하는 거 현장 체험 관련된 설문지 꼭 할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봐요.